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AI와 챗 GPT로 가족 이웃에게 마음을 전하는 데이터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파워포인트 영상부터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파워포인트 화면이 보이실 거고요. 첫 장, 기초 AI와 챗 GPT로 가족 이웃에게 마음을 전하는 데이터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나의 아바타 인공지능 만들기 수업이고요. 먼저 동화로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 동화를 보여드리면 이 동화를 보고 아이들은 오늘 자기들이 하게 될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고요. 동화는 지금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I 활용 사례로 이번에는 텔리어스로 함께하는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문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 나의 마음을 담아 전달할 수 있는 아바타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챗봇 형식의 대화를 구성할 수 있다. 두 번째, 나의 아바타가 될 텔리엇의 몸이 될 꾸미못을 꾸미고 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텔리엇을 통해서 자신의 아바타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 보고요. 그 로봇의 몸까지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먼저 문제 분석으로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어떻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화를 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민정이를 향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자주 뵙지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을 때 나의 태도는 평소에 어땠는지, 민정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는지, 나는 내 마음을 할아버지 할머니께 표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이들이 스스로 먼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일찍 돌아가셔서 없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아이들에게 먼저 질문을 해보면서 실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기록한 내용을 보면서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혼자 계신 어르신들에게 대화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여기 메모지에 기록을 해보면 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는 학생들의 경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인터뷰 형식으로 물어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이런 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는 이제 텔리엇에다가 학생들이 직접 넣게 될 이제 질문 대화 셋입니다. 예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모양이 보이는 우리 손자 요즘 어떻게 지내니?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오른쪽에 있는 아이 목소리 그게 텔리엇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를 위해 제 아바타 로봇을 학교에서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예시고요. 학생들은 이런 대화 예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앱에 로그인을 해보면 챗봇 광장에 할아버지 할머니 대화에 대한 챗 GPT 프롬프트가 만들어져 있는 챗봇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기계를 연결해서 거기에다가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질문 대화 셋과 실제 인공지능이 하는 대답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도 해보면서 자신이 만든 것과 인공지능이 만든 것을 차이와 그런 것을 알아보는 시간도 갖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회사에서 이 텔리엇을 만들 때 아이들이 이제 질문 답변을 주고받을 때 그 질문 답변을 담을 수 있는 그 바구니를 챗봇이라고 했고요. 그 챗봇 안에 들어가는 질문 답변을 톡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텔리엇 홈페이지 접속을 하는데 자, 저희 텔리엇은 앱과 웹 두 가지가 다 됩니다. 그래서 만약 노트북 같은 걸 사용하시면 바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되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앱을 깔아서 앱에 접속을 해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웹 화면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그 edu.telliot.co.kr 거기에 이제 매뉴얼 화면인데요. 여기 매뉴얼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텔리엇 에듀에 대한 사용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제일 처음에 이제 에듀 화면에 접속하시면은 이렇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치는 칸이 나오는데, 요거는 저희가 기계 옆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부착이 돼서 나갑니다. 선생님들 보시고, 거기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과정인데, 이거는 저희가 다 회원 등록을 해서 보내드리니까, 그냥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만 치시면 바로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로그인 화면에 로그인이 되고 나면은 크게 네 가지 탭이 보이실 거예요. 챗봇 광장 탭, 챗봇 만들기 탭, 나의 챗봇, 나의 텔리엇. 그래서
챗봇 광장은 일단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창이고요. 여기 안에 있는 챗봇들은 전부 다 챗 GPT 프롬프트가 적용되어 있는 챗봇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할아버지, 할머니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챗봇 만들기는 이제 실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챗봇을 만드는 방입니다. 그래서 이 챗봇 만들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자, 여기는 사진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면 평소 이제 어느 앱에서든지 지금 선생님들 노트북이나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등록하면 여기에 나타나게 되고요. 자, 이름은 편하시게 지어주시면 되고, 소개글은 작성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는 한글, 영어 두 가지가 되는데요. 주의하실 것은 만약 영어로 언어를 지정을 하면 이따가 질문 답변 만들 때도 전부 다 영어 질문과 영어 답변을 만드시고 영어로만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글로 할 거니까 한글에 체크하시면 되고 목소리는 남자아이, 여자아이, 남자 어른, 여자 어른 이렇게 네 가지의 목소리가 제공이 됩니다. 근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목소리 차이가 크게는 없고요. 남자 어른, 여자 어른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챗 GPT 프롬프트라고 있는데 이것은 챗 GPT를 활용할 때 챗 GPT에게 너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 하는 그런 규정을 하는 칸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챗 GPT를 활용할 때 작성하시면 되고 여기를 작성 안 하시면 그냥 일반적인 챗 GPT의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은 아이들이 뭐 챗봇의 이름하고 언어 한글로 지정하고 목소리 지정하고 챗봇 만들기 완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챗봇 만들기를 완료하면 이렇게 바깥쪽에 자기가 만든 이름으로 챗봇 방이 하나 개설이 된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다시 이 챗봇 방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그 챗봇 안에 이제 톡을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챗봇 연결, 톡 검색, 톡 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톡 추가를 누르셔서 그럼 여기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을 입력하는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 질문에는 이제 생각해놨던 질문을 입력하시고 답변에는 거기에 맞는 답변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답변 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에 10개까지의 답을 추가하실 수 있고요. 답변 하나 만들고 답변 추가를 누르시면 밑에 답변 칸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 10개가 생기는데 이 답변은 순차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10개 중에 임의로 하나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으로 답변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질문은 여기서 입력 완료를 누르시고 나면 질문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질문을 바꾸실 거면 아예 처음부터 톡을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조금 신중하게 입력하시고 답변은 추후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답변을 다 만들었으면 입력 완료를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톡이 하나가 추가된 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은 뭐야? 질문에 대한 답변, 나는 루피야. 이렇게 된 게 보이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질문 대화까지 톡까지 다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 답변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이 챗봇을 내가 가지고 있는 텔리어 기기와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챗봇 연결이라는 게 보이시고요. 자,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지금 그 아이디에 저장되어 있는 텔리어 기기가 나타납니다. 아마 선생님들 받으신 거는 전부 다 하나의 기기만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개만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텔리어 기기, 그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파란색으로 바뀌고 밑에 선택 완료까지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텔리어과 질문을 주고받으면 되는데요. 자, 텔력과 질문을 주고받을 때는 일단 선생님들 오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되고요. 아까 여기서 이제 텔력과 연결하면은 이게 전부 다 온이고 이렇게 파란색 화면이고 챗봇까지 연결이 되면 여기 챗봇 이름까지 뜨는 요 화면으로 되셔야지만 얘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준비 단계가 다 끝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는 게 이제 챗봇을 새로 만들고 그 안에 톡까지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매뉴얼 설명 밑에 화면을 보면은 텔리어 신규 등록 방법이 있는데 아마 요건 이제 기계를 선생님들이 새로 등록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등록을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하실 필요는 없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자, 맨 위에 칸에서 첫 번째 로 여기 나의 텔리엇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등록된 텔리엇 화면이 나오는데 요 뒤에 화면에서 자신이 선택된 화면에 여기 텔리엇 기계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그거를 누르면 이렇게 지금 등록되어 있는 텔리엇에 대한 설정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새로 기기를 등록하실 거면은, 자, 아까 나의 텔리엇을 누르신 상태에서 아마 기계 하나 등록될 수 있는데, 만약 다른 기계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 새 텔리엇 등록을 누르시고, 텔리엇을 켜시고, 뒤쪽에 보면은 위에 환영 버튼인데, 이게 블루투스 연결 버튼입니다. 얘를 한 5초 이상 꾹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꾹 누르고 계시면은, 이제 앞에 LED가 하나 깜빡깜빡 하는데, 그때 손을 떼시면 여기에 이제 검색된 텔리엇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검색이 안 되면 여기 재검색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검색된 텔리엇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주변 와이파이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와이파이 목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등록 완료를 누르시면 새로운 기기 등록까지 다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제 그 주변에 등록된 그 와이파이가 아니고 수동으로 와이파이를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동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동 입력을 누르시면 이제 네트워크 이름하고 암호를 직접 입력하시는데 이건 보통 선생님들이 모바일 핫스팟, 자기 핫스팟에 있는 이름을 뭐 입력하시고 암호 누르시면 그리고 선생님 모바일 핫스팟을 켜시면 거기에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등록이 되면 이렇게 하나 뜨게 될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신규 등록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선생님들이 봐두셔야 돼요. 텔리엇을 수령 후에 네트워크를 설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선생님이 계신 곳에 와이파이가 어떤 게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모바일 핫스팟용 그 네트워크 하나만 등록이 돼서 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텔리엇을 받으시면은 자 여기 로그인 하시고 텔리엇 기기는 먼저 켜시고 나의 텔리엇에 들어오셔서 여기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주시면 블루투스로 톱니바퀴 모양 누르시면 여기 텔리엇 네트워크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주시면 블루투스로 텔리엇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텔리엇을 찾아서 기기 연결하시겠습니까? 라는 목록이 뜰 거고요. 그럼 걔를 확인하시면 그 뒤에는 아까 위쪽에서 보셨던 요 와이파이 목록 화면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자신이 지금 사용할 와이파이 목록을 누르시고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등록하시면 그 네트워크가 등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등록이 되어야지만 텔리엇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챗봇에 톡을 추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텔리엇을 수령하셨을 때 거기에 네트워크 추가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텔리어 스피커 사용 방법은 자 뒤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전원 버튼이 있고 자 2번 요게 아까 블루투스 연결할 때 쓰이는 버튼이고요. 저 3번은 볼륨 다운, 5번은 볼륨 업,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4번 버튼은 이제 가끔 챗 GPT에서 답이 나올 때 굉장히 답이 길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요 4번을 클릭하시면은 중간에 답을 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버튼을 길게 5초 이상 누르고 계시면은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이 전원 버튼인데 전원 버튼은 3초 이상 꾹 누르시고 계셔야지만 켜지고요. 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원 버튼을 3초 이상 꾹 누르셔야지만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 제대로 켜시면은 이제 3초 이상 켜시면은 앞에 LED가 깜빡깜빡 하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그때 손을 떼시면 되고요. 제대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면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런 음성과 함께 앞쪽에 보시면은 요쪽에 주황색 불빛이 들어오는 게 전원 불빛이고요. 여기 밑에 초록색 불빛이 깜빡깜빡 하는 게 네트워크 연결입니다. 그래서 요 불빛이 이제 완전히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 음성이 나오면은 네트워크 연결까지 다 된 거고요. 아마 선생님들이 처음 받으셨을 때는 이제 여기 불은 들어오고 여기가 깜빡깜빡 하다가 아마 여기 불이 꺼질 겁니다. 왜냐면 선생님들 계신 곳의 와이파이는 지금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얘가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음성이 나올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 앱에서 자, 네트워크는 전부 다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하셔서 나의 텔리엇에 들어가셔서 아까 네트워크 추가하는 방법 거기까지 하시고 나면 다시 얘가 깜빡깜빡 하면서 네트워크 접속을 하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 음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까지가 나오면 사용할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LED가 있는데 충전기, C타입 충전기를 꽂았을 때 자, 충전 중일 때는 좌측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요. 충전이 완료되면 우측에 파란 LED가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용 방법은
자, 앞쪽에 보시면은 1번 버튼, 요게 이제 음성 명령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 얘를 누르면은 띠용 하고 신호음이 들립니다. 반드시 그 신호음을 듣고 질문을 하시는데 질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누른 상태로 질문을 하시고 질문이 끝나면 손을 떼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 선생님들이 손을 떼는 순간 마이크가 닫히면서 텔리엇은 바로 거기에 맞는 답변을 찾아와서 답이 좀 빠르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선생님들이 얘를 클릭만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시면 4초 후에 마이크가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4초 안에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4초 안에 닫히고 그러니까 질문이 그 전에 끝나도 4초 후에 마이크가 닫힙니다. 그러니까 좀 대답이 늦게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방법은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빨리 하고 싶으면 누른 상태에서 질문을 하시고 질문이 끝나면 떼면 됩니다. 그럼 바로 답은 할 건데 주의할 것은 반드시 띠용 소리를 듣고 난 후에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띠용 소리가 끝나고 나야지 마이크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음성이 제대로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면은 얘가 맞는 답은 찾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버튼을 누르지 않고 OK 텔리엇을 외치면은 얘가 트리거가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건 학교에서 쓰실 일이 없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그 말을 외치게 되면 모든 텔리엇이 다 반응을 하기 때문에 세 번째 방법은 거의 쓰실 일이 없고요. 1번, 2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나중에 아이들이 페이퍼 스킨을 만들 텐데, 자, 페이퍼 스킨 만드는 거는, 자, 위에 동그란 게 머리 모양이고, 아래 육면체 모양이 텔리엇이 들어가는 몸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리, 다리, 팔, 몸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팔 끝쪽에 보면 접는 선이 있어요. 여기 접는 선으로 해서 머리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몸통도 접는 선들은 다 접어주셔야 됩니다. 접으시면 정육면체 주사위 모양으로 해서 여기 있는 부분이 여기로 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정육면체 주사위 모양으로 만들어지고요. 이게 만약 끼우는 게 조금 어렵다 그러면 여기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성품에 팔이 있는데 팔도 여기 몸통 쪽에 먼저 끼우신 후에 왼쪽 팔은 여기 머리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쪽 팔로 빼시면 되고요. 오른쪽 팔도 이 안으로 집어넣으셔서 이쪽으로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머리와 몸이 연결되면서 중간에 팔이 있는 형태인데 만약 아이들이 이걸 힘들어하면 그냥 팔을 중간에 놓고 머리와 몸통을 풀로 붙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은 보내드린 스티커나 갖고 계신 뭐 색연필 이런 걸로 마음껏 꾸미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텔리엇 사용법이었고요. 다시 PPT 화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PPT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제 나의 아바타 인공지능 대화 내용 입력하기는 아까와 같이 모바일 앱이나 웹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아바타 텔리엇 캐릭터 그려보기. 요건 아이들이 이제 여기에 몸을 꾸며줄 그 모양을 한번 그려보는 거고요. 뭐 밑에 보면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얘는 사각 모양인데 얼굴 동그란 모양으로 해서 아이들이 자신이 만든 캐릭터를 직접 그려보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매뉴얼 화면의 제일 아래쪽에 보면 요거 종이 접는 방법은 나와 있고요. 여기를 아이들이 마음껏 꾸며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예전에 했던 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요건 기후변화에서 지금 쓰레기 더미가 등에 얹어져 있는 지금 거북이 모양이고요. 이건 실과 시간에 뭐 여러 동물들 모양, 5학년 과학의 여러 행성들 모양, 그 다음에 동물,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자신이 만들고 싶은 모양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아이들이 이제 만들다 보면은 처음에 그렸던 것과 조금 다르게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고쳐 나갈 텐데, 그 고쳐 나가는 것이 일종의 디버깅.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프로그램에서도 프로그램을 짜다가 틀린 부분 있으면 고쳐 나가는 그런 시간도 가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 앞에서 내가 만든 아바타와 대화 내용을 나누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기계다 대화 내용을 입력을 하면 이제 아이들이 직접 테스트도 해보고 마지막에 자신이 만든 모양의 이 텔리엇을 끼워서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성창 일기 작성하기 시간에는 수업을 마치면서 아이들이 느낀 점을 기록해 보는 시간으로요. 이번 활동을 통해 무엇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주변의 어르신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대화를 만들며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활동을 통해 학습에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인공지능 기술의 특징과 윤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우리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모든 자동화된 것을 저희가 AI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을 이제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기계와 학습 방법 중에 머신러닝이 있는 거고요. 그 머신러닝의 방법 중에는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지도학습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텔렛을 통해서 하는 것은 그 세 개 중에 지도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학습은 인공지능에게 질문과 답변을 모두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전용 앱이나 웹을 통해서 챗봇 안에 톡을 만들 때 질문하고 답변을 전부 다 입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입력 완료를 하는 순간 텔리어스 서버에서 그거를 학습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질문과 답변을 모두 가르쳐 준 후에 우리가 질문했을 때 거기에 맞는 답변을 찾아오는 지도 학습의 원리를 아이들이 익힐 수 있는 거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은 사람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네 가지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만든 거, 네이버에서 만든 거, 아마존에서 만든 거, 구글에서 만든 거. 여기서 퀴즈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이 네 개의 인공지능 스피커 중에서 한글을 말하지 못하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일 걸까요? 아마 제가 교육을 다녀보면 선생님들은 다 맞추세요. 네, 정답은 아마존입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얘기해보면 학생들은 대부분 답이 아마존, 구글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에게 그럼 왜 두 개는 한글을 말하지 못할까 물어보면 답은 아이들이 하나로 얘기해요.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사실 둘 다 우리나라 건 아닙니다. 근데 구글은 우리나라의 자회사가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존은 한글을 학습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구글과 카카오와 네이버는 한글 자료를 가르쳐서 학습을 시켜놨기 때문에 한글을 말할 수 있는 거고 아마존은 그걸 학습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정보를 제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텔렛을 통해서 이제 겪어볼 수 있는 게 아까 말했던 지도학습, 머신러닝의 지도학습이 있고 지금 텔렛과 아이들이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대화를 주고받을 때 사람이 하는 말을 이 기계가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는 답을 다시 사람의 말로 얘기를 해 주잖아요. 이걸 우리가 자연어 처리 과정이라고 하는데 먼저 사람의 음성을 인식하는 STT, 즉 스피치 투 텍스트. 그래서 사람의 음성을 얘기할 때 먼저 마이크가 열리고요. 그 음성을 문자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사람의 목소리, 마이크가 열려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사람 목소리 주파수만 대응을 해서 그것만 수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잡음은 다 제거를 하고요. 그 음성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음성 전 처리를 합니다. 얘를 50분의 1초 단위로 다 분석을 해서 얘를 전부 다 숫자 정보화합니다. 이제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컴퓨터는 0과 1 두 가지 숫자만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음성을 전 처리한 걸 전부 다 0과 1이라는 숫자로 전부 다 바꾸고요. 그런 다음에 문장과 음성이 짝이 맞춰진 학습 정보를 사람이 직접 인공지능에게 가르칩니다. 자, 이거는 이미 저희가 많이 입력되어 있는 사람의 음성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얘가 그 음성 정보하고 지금 처리된 거하고 비교를 해 가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난 오늘 땡땡이 좋아 했을 때 기본, 기반, 기분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실제 사용량이 가장 많은 것은 기본이라는 단어입니다. 얘가 58%로 사용량이 가장 많지만 문장의 문맥을 보면 난 오늘 기분이 좋아 이게 가장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기계는 음성을 일단 전처리를 하고 난 후에 가지고 있는 많은 문장 데이터 중에 가장 어울리는 그 단어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분이라는 거를 자신이 학습한 데이터에서 찾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이 질문을 이해를 하고요. 그럼 질문을 이해했으면 거기에 맞는 답변 데이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럼 데이터를 찾아서 다시 그 답변 데이터는 다시 음성을 합성해서 사람 목소리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어 처리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화하는 인공지능 챗 GPT가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인데 아마 선생님들 중에는 사용해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사용 안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자, 생성형 인공지능은
자, 기존의 인공지능은 그냥 뭔가를 물어봤을 때 단답형 혹은 짧은 문장 정도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답은 거의 다 이미 정해져 있는 답만 나오죠. 그런데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챗 GPT 같은 경우는 질문의 맥락을 이해해서 전문가 수준의 지식과 문장량을 제공을 합니다. 길게 말할 때는 굉장히 길게 답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문성, 신뢰성, 활용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래서 미리 배운 대로, 즉 자신이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거기에 가장 맞는 답들을 다 매칭을 해서 생성을 해냅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챗 GPT가 잘하는 것은 서로 대화하는 것, 그 다음에 정보를 요약하는 것, 문장 교정하는 것, 창작하는 것.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문장을 지어내는 것을 굉장히 잘 하고요. 챗 GPT는 추후에 인간의 통찰력, 창의력까지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창작과 지식 노동의 시간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배울 정보 자체가 갈수록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이제 인공지능에게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결국 각 분야마다 특화된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래 인공지능 핵심 역량은 단순히 지식 노동을 뛰어넘어서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내가 스스로 인공지능의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아이들이 단순한 인공지능, 나와 있는 인공지능을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데이터에서 데이터 문해력의 중요성에서 인공지능이 배운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성능을 좌우하게 되고요. 그 다음 미래에는 데이터로부터 나만의 정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즉, 내 목적에 맞춰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만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앱에서 보여드렸는데 저희 앱에서 챗 GPT 프롬프트라고 있었습니다. 그 프롬프트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 인공지능을 활용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지 그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관한 얘기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다음에 대두되는 것이 바로 윤리 문제입니다. 인간을 위할 수 있는 윤리적인 AI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즉 인공지능에게 제공된 데이터 내에서 개인정보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책무성, 즉 AI의 영향력,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분배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안전과 보안, 즉 안전한 AI 작동과 사용자에 대한 보안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AI의 작동 과정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성과 비차별성, 즉 AI가 인종, 성별 등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야 하고요. 기술에 대한 통제, 즉 AI가 내리는 중요한 결정을 사람이 반드시 검토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미래 사회를 다룬 영화를 보면 AI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래서 인간과 기계가 서로 대립관계에 놓는 뭐 그런 영화도 많이 나오는데 반드시 기술에 대해서는 사람이 검토할 수 있어야 하고요. 전문가 책임, AI 개발자는 이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하는 전문성과 책임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적 가치 증진. AI의 목적은 인류의 핵심 가치와 인류의 복지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적 가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 아이들이 이런 인공지능 교보제를 통해서 가장 아이들이 느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입니다. 텔리엇 인공지능 교육 핵심 사항은 인공지능은 인간이 직접 가르치거나 인간이 제공한 정보를 학습해 똑똑해지는 겁니다. 즉, 결국은 사람이 제공한 데이터에 의해서 인공지능은 좋은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텔리엇 인공지능 교육 핵심 사항으로 지능형 투티, 즉 AI를 가르치면서 더 높은 수준의 사고 역량과 지식 수준을 함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아이들이 질문 답변 형식으로 텔리엇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면서 자신들도 스스로 더 똑똑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장애 후의 소통을 돕는 인공지능 로봇 만들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동화로 시작을 해서 아이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 후의 소통을 돕는 인공지능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 모든 절차는 아까와 똑같습니다. 공부할 문제,
장애우의 마음을 음성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 챗봇 형식의 대화를 구성할 수 있다. 두 번째, 장애우의 친구가 될 텔리엇의 몸이 될 꾸미옷을 꾸미고 제작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문제 분석에서는 장애우들이 소통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보는 겁니다. 아까 동화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요. 지민이는 과연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는지, 지민이를 보며 부모님은 무엇을 안타까워하셨는지, 다음, 지민이는 텔리엇을 활용해 무엇을 하고 싶어 했는지, 나는 지민이의 입장에서 텔리엇에게 어떤 말을 가르쳐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장애 후의 소통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조사해서 기록을 해 보는 겁니다. 뭐, 아이들이 직접 장애 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면 여러 가지 적을 내용들이 있겠지만, 경험해 보지 못했으면 이 자리에서 뭐 어느 한 아이는 자기의 눈을 감고만 잠깐 동안 있어 보면서 아이들과 서로 뭐가 불편한지 얘기를 해 보는 식으로 한 명씩 뭐 눈을 가리던가 귀를 막든가 이런 식으로 서로 그 장애 후의 입장이 되어서 불편한 것,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서로 소통하면서 기록해보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장애우 소통을 돕는 인공지능 대화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한번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아이들은 자신이 인공지능과 대화할 것을 만들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웹이나 앱의 챗봇 광장에 보면 장애우의 소통을 돕는 챗 GPT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텔리엇과 챗봇 연결을 하시면은 내가 여기에 뭐 내가 장애인이라서 사람들이 가진 편견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 챗 GPT가 대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대화한 내용과 그다음에 챗 GPT에게 아이들이 자신들이 만들었던 질문을 한번 똑같이 해보면서 자신들이 만든 답과 챗 GPT의 답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이제 그 얘 틸리엇의 몸을 만들어줄 그 몸통 캐릭터 직접 그려보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면서 디버깅 하는 시간도 아이들에게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대화 내용을 가지고 그 텔리엇 몸에 이제 텔리엇을 끼우고 서로 대화 내용을 나누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찰 일기. 이번 활동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주변의 장애우 친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장애인 친구와의 대화를 만들며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장애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 한번 마무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차 시 수업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